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학년도 마더텅 수능 분석 기하를 맡게 된 우수종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올해 수능을 치렀든 아니면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든 일단 이번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학이 어려웠다고 하죠. 어려웠다고 하고 등급컷도 실제로 좀 많이 낮게 지금 예상 등급컷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왜 그렇게 등급컷이 낮았을까? 그 본질적인 이유는 수원 수투 때문이지 공통 과목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 수투가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 선생님 생각에 엄청나게 킬러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닌데, 문제 자체가 낯선 문제들? 그 전교육과정 문제들만 드립다 풀었으면은 좀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구조의 문제가 좀 출제가 됐다. 그러면요, 선생님. 선택 과목, 기하, 미적, 확통은 쉬웠다는 건가요? 쉬웠다는 게 아니에요. 기하니까 이과 친구들이겠죠. 기하, 미적분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범위 안에서의 난이도였죠. 안 그래요? 기하 그냥 진짜 너무 쉽게 풀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었어요. 기하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고요. 미적분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수원 수투에서 낯선 문제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런 거지, 선택 과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으면 안 됐다고 선생님은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하예요. 몇 문제 나왔어요? 8문제 나오죠. 8문제 나왔는데 2점, 3점, 4점짜리로 분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2점, 3점도 그렇고 4점도 그렇고, 사실 확통이라든지 미적분은요, 이게 여기서 나와? 라고 좀 당황스러운 문제 배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기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모두가 다 예상을 했던 그 범위 안에서 모든 단원들에서 다 등장을 했습니다. 뭐 나왔죠? 2차 곡선 나왔어요. 포물선에서 28번 문제 포물선 등장했고요. 29번에 평면 벡터 나왔고, 평면 벡터 나왔고, 30번에 공간 도형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항 배치 예상 못했어요? 예상했었죠.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에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지만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뭐 나오겠지 라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다. 그래서 23, 24, 26, 25, 27 같은 경우에 2차 곡선, 평면 벡터, 공간 도형 나왔는데 아주 그냥 좀 골고루 잘 등장을 했고요. 2차 곡선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그냥 말하고 싶은 건 이거 같아요. 수능을 혹시 기하를 선택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기하 선택자가 8%? 전체 100% 중에 8%, 확통이 한 50%, 60%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미적이 그 정도 될 텐데, 이 기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특이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난 여기가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기하를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차 곡선 파트에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2차 곡선 28번도 마찬가지고요. 2차 곡선 파트에서는 난 절대 안 틀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좀 성공적인 수능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기하를 선택했을 때 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28, 29, 30번 같은 경우 요 세 문제 틀려도 2등급은 나오는데 지장은 없었던 문제들이죠. 이거 지금 선택 과목을 보니까 확통을 제외하고, 확통도 좀 어렵긴 했지만 확통을 제외하고 기하랑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요 세 문제 틀렸어도 돼요. 다만 수원 수투에서 세 문제만 틀린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요런 문제 많이 어렵다. 하지만 요거를 맞춰야만 확정적인 2등급. 아까 말했던 틀려도 2등급, 그거는 확정은 아니야. 등급컷에 간당간당하게 걸릴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 중에서 확정적으로 한 문제 이상 맞추면은 그러면 2등급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세 문제 중에서 많은 문제, 2문제 또는 3문제를 다 맞춘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1등급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하의 총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고, 문제 자체가 어렵지만 우리는 그 문제의 어려움을 이미 예상을 한 상태로 공부를 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부터 29, 30, 이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런 킬러 문항들만 풀이를 한번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2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8번 나왔습니다. 포물선 등장이 되어 있죠. 너무나도 좀 익숙한 구조예요. 기출에도 이런 거 많으니까. 다만 좀 낯선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포물선이 등장을 했을 때 평행이동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평행이동이 돼 있는 상태죠.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구조입니다. 자, 그때요. F1, F2의 길이는 3이고요. PQ의 길이는 1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에서 알려준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문제에서 알려준 애들을 보니까 이 초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3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QP, PQ의 길이가 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좌표 같은 것도 한번 써본다면 여기에 좌표는 뭐가 될까요? X좌표는 P가 되겠죠. 초점 4PX니까. 자, 여기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사실은 문제를 못 풀더라도 요 상태는 하셨어야 되겠죠. 뭡니까? 2차 곡선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초점과 2차 곡선 위의 점, 초점과 2차 곡선 위의 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정의에 입각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포물선의 정의는 뭐였죠? 포물선의 정의는 한 정직선과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였잖아. 한 정점과 한 정직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 그 정직선은 뭐고요? 얘가 P잖아요? 그럼 얘 부호 반대인 누구? 마이너스 P라는 녀석이 여기 정도에 샥 구성이 돼 있었을 거다. 여기에 뭐가 있었다? 마이너스 P가 구성이 돼 있을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P를 그음으로써 요 빨간색과 요 빨간색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반대쪽에 있는 정직선은 여기 1이라는 녀석이 찍힐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을 거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했어야 되는 내용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문제를 진행할 건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얘네 이렇게 이 전체의 길이가 3이고 여기가 1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의 길이를 베타라고 잡아놓자고요. 그러면 전체의 길이가 3이라고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했거든. 사실 어떻게 했어? 아,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의 길이도 뭐다? 알파다 라고 잡아놨었다고요.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렇게 진행을 하자. 자, 여기 부분을 봤더니 마이너스 P에서 알파만큼 간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선을 쫙 그었어. 그럼 그때 X좌표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P 플러스 알파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맞아요. 자, 두 번째. 자, 여기가 베타였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 길이도 뭐가 되죠? 여기의 길이도 베타가 됩니다. 그럼 다시 선생님이 여기 요 교점에서 선을 쫙 내린다라면 1부터 뒤로 베타만큼 간 거니까 요 녀석의 좌표는 1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왔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했는데 문제를 못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사실상 이런 2차 곡선 파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에요. 다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때 있어서 선형적인 구조로 등장을 했어. 대놓고 삼각형이 나오든 아니면 선들로 직선들로 막 남발이 돼 있는 이런 문제들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닮음입니다. 이런 구조 다 닮음이잖아. 지금 여기서 삼각형 막 직각삼각형 엄청 나오죠? 다 닮음이 됩니다. 자, 그럼 닮음비 이용하자고요. 자, 일단은 닮음을 쓰려면 문자의 개수는 최소한으로 쓰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럼 문자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쓰려면 내가 확실하게 아는 삼각형이 있다고. 여기 빗변의 길이가 얼마죠? 빗변의 길이가 1이고요. 두 번째 여기 빗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빗변의 길이가 3짜리인 직각삼각형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닮음 많이 했었어. 피타고라스 많이 했었는데 그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계산이 편해지기 위해서 찾는 삼각형이 여기 진짜 아주 미세하게 생긴 녀석이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닮음비 세워보겠습니다. 자, 전체 큰 거부터 갈게요. 큰 거. 빗변의 길이 얼마죠? 3대. 그때 아는 거. 요 밑변의 길이로 가겠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될까?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P 플러스 1이 되겠죠. P 플러스 1은. 자, 그 다음에 요 자그만 노란색 삼각형으로 가면 빗변의 길이 1대. 그때 밑변의 길이로 갈 건데 밑변의 길이를 어떻게 찾아요? 밑변의 길이가 요거잖아요. 밑변의 뭐라고? 여기라고. 근데 우리 아까 이 두 좌표 찾았죠? 알파 마이너스 P와 1 마이너스 베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P에서 1 마이너스 베타를 제껴주셨으면 되는 거고요. 요 계산 때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여기서 봤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다? 2라는 거 찾아놨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얘 길이는 1 마이너스 P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길이가 1 마이너스 P구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를 때리니까 3 마이너스 3P는 P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4P는 2니까 P는 2분의 1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P 2분의 1인 거 찾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A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첫 번째 과정 자체가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바로 한 번에 빠바박 봤지만 선생님도 처음 볼 때는 빠바박 못 봤단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못 풀더라도요. 썼던 식은 있을 거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어떤 거 썼을 거냐면 당연히 이 피타고라스는 썼을 거예요. 이것까지 안 썼으면 좀 너무 섭섭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고 기하 문제를 많이 풀었으면 당연히 여기서 피타는 때렸겠죠.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A잖아, A.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고? P 플러스 1이고. 사실 이 A랑 P 플러스 1은 내가 정의도 안 쓴 거고 문제에서 알려준 좌표만 그냥 다 나타내면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왜 얘가 A예요?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니까. 그리고 이 전체 길이는 얼마고? 3이고. 끝났네요. 피타 때립시다. 자, 피타 때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제곱 플러스 P 플러스 1의 제곱 은 9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P값을 찾아놨죠? 2분의 1이라는 거. 따라서 A제곱 플러스 얘가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분의 3이 될 거고요. 4분의 9는 9가 되겠네요. A제곱은 4분의 27이 된다. 뭐 굳이 루트 씌울 필요 없겠죠. 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제곱 플러스 P제곱 값이었고요. 4분의 27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28. 정답은 7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 자체가요. 2차 곡선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힌트들을 찾는 데 있어서는 참신한 건 안 했어요. 왜? 나 뭐 했어요? 첫 번째로. 아니 2차 곡선 나왔는데 초점과 2차 곡선 위에 점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준선 그어가지고 정직선 그어가지고 정의 갖다 쓴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어려웠던 건 뭐냐면 무조건 닮음을 예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노란색 삼각형을 안 하면 계산이 많이 좀 복잡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응? 그래서 이 노란색 삼각형을 찾을 수 있냐 없냐,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얘를 진짜로 자잘자잘하게 조각을 맞춰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려웠습니다. 난이도 뭐 절대로 쉽다고는 안 하겠지만 낯선 문제들은 아니었죠. 사실 이런 구조의 문제는 시중에 기출 문제에도 많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넘어가서 29번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29번입니다. 평면 벡터에 관한 내용이 등장이 돼 있죠. OA는 루트 2다. 여기 루트 2다. OB는 2루트 2인 평행사변이 있고요. 코사인 AOB니까 AOB,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사실 뭐 이런 구조도 많이 등장을 했으니까 내적으로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걸 이따가 뭐 간단하게 나타낼 거고, 점 O를 중심을 하고 점 A를 지나는 원 위를 움직이는 점 X에 대하여 어디를 O를 중심으로 하고 A를 지나가는 원이 요렇게 있었다. 그때 이 원 위에 어떠한 점 X가 있었고요. 3OP-3OX의 크기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여라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뭐부터 해야 되죠? 항상 이 가랑 나를 먼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부터 한번 보자면, 가는요 OP 벡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OP 벡터는 OA 벡터와 OB 벡터의 합으로 구성이 돼 있대요. OA 벡터가 있고 OB 벡터의 합인데 그 앞에 어떠한 상수배, 실수배가 들어가 있죠. S랑 T. 근데 0, 1, 0, 1. 무슨 소리입니까? 이 OA 벡터의 크기가 요건데요. 얘를요, 이렇게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를 하는 벡터고, OB를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하는 벡터입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맥시멈 풀로 당겼을 때가 이 평행사변의 대각선 OC 벡터가 되는 거고,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가. 그럼 얘네들 막 자잘자잘하게 줄이면, A를 여기까지 줄인다라면 그때 요런 식이 될 거고, B를 또 줄인다면 요런 식이 될 거고. 가에서 나오는 건 결국
P라는 녀석이 이 평행사변형 내부에 들어가 있다. 뭐 경계선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행사변형 안에 있구나.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건 뭐냐면 나조건이죠. 나조건. OP 벡터 내적 OB 벡터 더하기 BP 벡터 내적 BC 벡터가 2가 나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나부터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요, 이런 거 나오면 다 시점을 일치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아니면 다 바꿔버린다든지. 그럼 시점 일치를 할 건데 누구를 일치로 하면 좋을까? 원점 5를 기준으로 일치를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OP 내적 OPB는 볼 필요가 없을 거고 BP랑 BC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뭘 하면 더 편해지냐면 이 BC 벡터가 있습니다. BC 벡터. BC 벡터가 뭐였냐면 얘였거든. 근데 벡터는요. 평행 이동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맞아요? 이 BC 벡터랑 OA 벡터는 다 어떤 애예요? 두 개는 서로 같은 벡터가 될 테니까 이 BC 벡터를 OA 벡터로 표현을 하고 진행을 해야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요 녀석만 시점이 5가 아니잖아요. 그럼 벡터의 뺄셈으로써 얘를 잘게 쪼개야 될 거고요. 나 조건을 쪼개면 이렇게 되겠네요. OP 벡터 내적 OB 벡터 더하기 BP 벡터는 어떻게 돼요? OP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 이렇게 내적 OA 벡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고요? 얘가 2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얘를 좀 빠르게 한다면 여기 OP, OB가 있고 OP, OA가 있으니까요. 얘를 뭘로 묶을 수가 있을 거고요? OP 벡터 내적에 OB 벡터 플러스 OA 벡터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나머지 떨거지는 이제 요 녀석 두 개만 보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얘네 두 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OB 벡터 내적 OA 벡터다. 얘가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오셨죠? 자, 그럼 OB 더하기 OA가 있는데 이 얘를 또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OB 더하기 OA니까 OB, OA 얘 더하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OC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OC 벡터구나. 다시 한 번만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OP 벡터 내적 OC 벡터 마이너스 OB 내적 OA인데 요거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계산할 수 없는 거야? 계산할 수 있는 애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문제에서 코사인 값을 괜히 알려줬겠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나와 있고요. 얘의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사형을 때렸을 때 그때의 길이가 얘가 될 거고 이 길이랑 요 길이 곱한 게 내적이 의미하는 기하적 의미잖아요. 자, 그럼 2루트 2고 여기에 각도가 뭐였냐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될 거라고. 잠깐만. 얘 몇 등분? 2등분 되네. 일단은 여기서 어떠한 성질들을 알 수 있을 거야. 정사형 내리니까 수직 2등분이 됩니다. 그 말은 여기의 길이도 2루트 2라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얘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랑 루트 2를 곱해서 요 결과는 1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을 거고요. 빠르게 한번 쓰면 OP 내적 OP 벡터 내적 OC 벡터는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따라왔나요? 좋아요, 좋아요. 자, 이거 한번 지워보고. 자, OP 벡터와 OC 벡터의 내적이 얼마다? 3이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뭔가를 진행을 할 건데 이 OC 벡터랑 OP 벡터를 내적했을 때 3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OC 벡터의 크기를 먼저 찾아 놓고 진행하는 게 문제 푸는데 수월해질 거예요. 자, OA 벡터의 크기가 얼마였냐면요. 루트 2였고요. OAC 벡터. 왜냐면 OB랑 AC는 같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2 루트 2입니다. 그럼 요 길이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수 있죠. 왜? 여기의 각도를 알았거든. 여기에 반대쪽의 각도가 세타가 될 거고 요 길이를 x라고 잡는다면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x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제곱은 2 플러스 8 마이너스 2배 4루트 2의 루트 2니까 8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따라서 얘 뭐가 됩니까? 얘 2고요. 1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x의 크기는 2 루트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다시 여기의 길이 뭐라고요? 2 루트 3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찾았어요. 요 길이는 얼마다? 2루트 3이라는 것까지 찾았고, 그럼 이제 OP에 관한 내용들을 생각을 할 텐데, 이 OP의 위치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부터가 핵심이거든. 여기까지는 잘했을 거라고 믿을게요. 이거 벡터 쪼개고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 OP 내적 OC가 3이다. 여기까지는 했을 텐데, 그 다음에부터가 이 문제의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그림을 크게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크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런 그림이죠. 자, 우리가 찾았던 게 뭐냐면 OP랑 OC의 내적을 했을 때 3이 나와야 된대. 근데 OC의 길이를 구했는데 OC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2루트 3이었습니다. 여기의 길이가 2루트 3이었다고. 2루트 3. 그러면 OP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적을 했을 때 3이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고. 어차피 내적이라는 건 OP의 크기랑 OC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값, 이루는 각도의 값을 곱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 P라는 녀석이 OC와 OP가 OC랑 같은 방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이 선분 OC 위에 P의 위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말은 일직선상이 될 거고 각도, 이루는 각도는 0도니까 코사인 0도는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2루트 3이니까 OC 벡터가 2루트 3, 얘 크기가 2루트 3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되면 될까요? 여기의 길이는 2루트 3으로 나눠버리니까 2루트 3분의 3. 유리아까지 때리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P라는 위치가요. 2분의 루트 3이 위치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정확하게 2루트 3이었죠. 그러니까 절반 때렸을 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지. 그러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P의 위치는 여기에 찍혔을 거다. 하지만 얘만 되는 거야? 아니죠. 얘랑 얘 곱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적의 정의는 뭐냐면 P에서 뭘 내렸을 때 반대쪽을 향해 수선을 내렸을 때 생기는 그 정사형의 길이와 원래 기존 선분의 길이의 곱이란 말이지. 그 말은 정사형을 내렸을 테니까 내가 여기에서 뭘 해? 90도를 쫙 그은 거지. 90도를. 그래서 이 빨간색 선 위에 누가 등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빨간색 선 위에 P가 존재하고 있으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P는 여기 선분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왔어요? 좋습니다. 자,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할 거예요. 갖다 쓰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OC가 얘였죠. 다시 그래. OC가 얘였고요. A, B가 얘였습니다. A, B가 얘였지. 자, 여기가 정확하게 2등분이 되는 지점일 거라고. 그쵸? 근데 아까 요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요 길이가 2루트 3이었는데 아까 여기서 뭘 내렸더니 수선을 내렸더니 얘가 2등분이 됨으로써 여기의 길이도 얼마가 됐다고 했죠? 2루트 3이 됐다라고 나타냈단 말이지. 2루트 3이. 잠깐만. 그럼 여기의 길이는 얼마야? 여기의 길이는 루트 3이 되겠네? 여기의 길이가 얼마였죠? 여기의 길이가 루트 2였죠? 루트 2. 요거 2루트 2였구나. 미안해요. 요거 2루트 2였어. 요거 2루트 2였고 여기가 2루트 2니까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얘 무슨 삼각형이죠? 2등변 삼각형이야. 안 그래? 루트 2랑 루트 2니까 2등변 삼각형이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길이가 어떻게? 같아지는 지점이었다고. 얘가 4등분이 됐을 때였잖아. P의 위치가. 그치? 그때 정확한 지점에서 뭘 내렸었냐면 수선을 그었었다고. 그러면 얘 입장, 직각삼각형 기준에서 여기에 중점을 지나가야 될 거고 이 중점에서 수선을 그었으니까 당연히 점 A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 90도는.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얘가 4등분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요 삼각형 기준으로 본다는 거야. 요 삼각형 기준으로 여기의 길이는 같은 중점에 P가 찍혔었다라는 거였지. 근데 이 삼각형 자체가 무슨 삼각형이었다고?
이등변 삼각형이었다고. 근데 여기에서 몇 도? 90도로 내린 그 직선 위에, 선분 위에 P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야 수직 이등분을 때렸어. 당연히 이 점 A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P가, 이 빨간색 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 P가 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찾았어요. P가 있는 위치는요. 아, 여기에 길이가 얼마가 됐을 거고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될 거고 2분의 루트 3 그리고 빨간색 선상 위에 있으면 됐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녀석이 뭐였냐면 절대값 3,5p 벡터 마이너스 5x 벡터의 크기였거든. 이 5x는 뭐였냐면 5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점 A를 지나가는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상태로 원이 이런 식으로 쫙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이 구성이 돼 있었고 이 파란색 선 위에 있는 그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5p 벡터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근데 3, 5p니까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요. 이 3, 5p도요. 좀 바꿔보자고. 어떻게 바꿔보냐면 얘가 5p였잖아. 2분의 루트 3일 때. 그러니까 3, 5p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얘를 치환해서 5p 뭐 원이라고 할까? 5p 원이라고 잡아놓자고. 그럼 5p 원은 어떻게 될 거냐면 5p가 여기 위에 이 빨간색 선 위에였는데 거기에 몇 배죠? 3배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지점. 여기 지점에 위치할 거고 마찬가지로 몇 도? 여기서 90도라는 선이 쫙 가겠지. 얘가 그대로 몇 배씩 확장해. 이 삼각형으로 생각해봐. 이 삼각형 기준으로 3배씩 확장이 된 거야. 그럼 5a잖아. 아까 여기가 맞물린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뭔가 느낌 있었죠? 그럼 5a니까 여기 지점도 생각을 했을 때 샤라란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계산 부분이었으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여기가 루트 2니까 이 전체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3 루트 2가 될 거다. 따라왔어요? 오케이. 이 노란색 선 위에 누가 있는 거냐면 5p1이 등장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5p1 벡터와 5x 벡터를 빼라는 거니까 x p1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게 될 거고요. 결국은 이 파란색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끝났죠. 그럼 이 노란색과 파란색 원 위에서의 가장 멀리 떨어진 건 어디겠어? 당연히 여기 지점에 P가 찍혔을 때겠죠. P1이. 여기 지점에 찍혀 있고 원의 중심을 따라가서 어디까지? 요 반대쪽까지 찍혀 있는 여기에 x가 있으면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의 길이는 3루트 2였고 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였고? 루트 2였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의 크기는 4루트 2였다.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최소값은 원의 중심에서 어떻게 내려 꽂아야 돼? 90도로 내려 꽂아야 돼. 잠깐만. 몇 도로? 90도로 내려 꽂아야 된다. 그럼 이 길이가 뭔데? 요 길이가 2분의 3 루트 3이죠. 2분의 3 루트 3. 끝 아니죠? 반지름의 길이를 뭐 해줘야 돼요?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셔야 됩니다. 최소값은요. 2분의 3 루트 3에서 마이너스 루트 2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는요. 얘네 두 개를 곱하시오 라고 돼 있고요. 곱하기 연산만 오른쪽에서 여기 지울까요? 이거 지울게요. 곱하기 연산만 빨리 한번 해보면 m 곱하기 m은 짠짠 곱하니까 6 루트 6 짠짠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얘를 a인가 b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얘 앞에 개수 제곱해서 더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6 더하기 64라서 100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긴 했죠. 익숙하지만 어려운 문제였어. 왜? 나조건에서 이렇게 벡터 찢으면서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진짜 많이 하죠.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OP 내적 OC가 3이다. 요거 이렇게. 근데 OC의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지. 이런 생각 자체가. OC의 길이가 크기가 2루트 3이었거든요. 그럼 이 OP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어떻게? O랑 C가 있었을 때 얘가
같은 방향에 존재했다라면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거고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니까 얘가 4등분 됐을 때 여기에 P가 있으면 되겠다. 언제? 일직선상 위에 있을 때는. 그럼 일직선상 위에 없을 때도 있었고 얘를 지나가면서 몇 도? 90도로 쫙 가야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얘가 평행사변형이었고 그 지점이 끝나는 지점이 정확하게 누구랑 같았다? A라는 지점과 같았다. 선생님 왜 A랑 같은 건데요? 그 말은 어디서 등장을 했었고요? 얘를 쫙 내렸을 때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다 같았었고요. 여기의 길이가 2루트인데 여기가 2루트 2였다. 근데 평행사변이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가 루트 2, 여기의 길이가 루트 2. 근데 이 P라는 게 요 길이 자체를 몇 등분? 2등분 시키는 녀석이었다. 2등변 삼각형이 나왔는데 수직 2등분 선을 그었으니까 당연히 이 꼭지점 A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 A가 맞물린다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었죠. 왜냐하면 맞물리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여기 지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요거 아까 원 그렸을 때 여기 지점을 맞물리지 않는다면 찾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30번으로 넘어가서 진행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자, 좌표 공간의 중심이 2, 루트 5, 5이고 점 P 0,0,1을 지나가는 구가 있다라고 돼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 하나 딱 찍혀 있을 건데 여기의 좌표가 2, 루트 5, 5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여기 P가 있는데 얘가 0,0,1입니다. 그때 구 S가 평면 OPC와 만나서 OPC? OPC가 뭔데? 여기가 OP고요. C가 여기입니다. 맞아요? 원의 중심을 C라고 부른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OPC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냐면 구 S가 평면 OPC, 이 평면 OPC라는 건요. 이 OP라는 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OP는요. Z축 위에 있습니다. O랑 P가 다. 그 말은 이 평면은 OPC 이런 삼각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Z축을 포함하면서 누구를?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평면이라는 거죠.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이 뭐야? 한 직선과 밖에 점 하나 있으면 평면이 결정이 되죠. 그겁니다. 이 OP라는 건 Z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될 거고 Z축을 포함하면서 구의 중심을 지나가는 평면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때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 평면 OPC랑 만나서 생기는 게 있을 거고 뭐 당연히 평면이니까 이렇게 늘어날 거고요. 그때 요런 원이 생기겠죠. 이런 원이 생겼다. 단면으로서 구를 자르니까. 근데 당연히 뭐 원의 중심, 구의 중심 지나가게끔 잘렸을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원의 중심도 당연히 2, 루트 5, 5가 되겠죠. 자, 아무튼 간에 그 위를 움직이는 점 Q가 있었대. 이 파란색 위에요. Q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는 몰라요. Q가 있었다. 그리고요. 구 S를 움직이는 점 R에 대하여 두 점 Q 아래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을 각각 Q1과 R1이라고 한대요. 와, 그러면 뭐야? 이 Q는요. 요 파란색 원 위에 있을 거고 XY 평면으로 내린다고 생각을 해봐. 잘 봐야 돼. 이 Z축 위에 있었고 XY 평면으로 내렸어요. 원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대로 내렸단 말이야. 그 말은 Q가 찍힐 수 있는 건 이런 여기. 이 직선 위에 Q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Z축이니까 XY 평면은 수직인 평면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대로 내리니까 Q는 요 마지노선에서 이 노란색 선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노란색 위에. 원이지만 정사형을 내렸을 땐 선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구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Y 평면으로 뭘 했어? 정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이 끝 지점은 동일할 거고 여기에 뭐가 생기냐? 원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요 원 위에 있어야 될 거다. 원 위도 아니죠. 이 내부도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입체니까 공이 있었을 때 여기 있으면 그 내부에도 점이 찍힐 수 있는 거야. R1이라고 하자. 그때 삼각형 OQN R1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두 점 QR을 잡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차피 최대값 구하라는 거잖아요. 최대값이 이 내부에서 생길 일은 없겠죠. 다 어디서 생겨? 이런 가장자리
이 사이드 부분에서 생기니까 그냥 속 편하게 원래는 원 내부에 R이 찍힐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고민하지 말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때 OQ1 R1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OQ1 R1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대. 그럼 5는요, 여기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 5는 고정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가 원의 요걸 지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5를 지나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 P 내리니까. 그렇죠? 요 P를 지나가는 지점이니까 0,0,1을 정사형 때리면 0,0,0이죠. 여기를 지나갈 거고.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뭘 껴야 돼? 지름을 껴야 되니까 이 노란색에 여기 원의 중심이 그대로 찍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Q1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얘가 되는 걸로 고정이 될 거고 그때 얘 나왔고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얘를 밑변으로 잡는다라면 높이는 뭐가 돼야 돼요? 높이는 반지름과 같아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여기서 90도로 생기는 여기 지점에 R1이 있어야 될 거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 OQ1 R1이 될 거고 요 녀석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일 거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때 최대가 되도록 하는 QR이 있다. OQ1 R1의 평면 PQR 위로에 갑자기 또 뭐가 나왔어? PQR이 나왔어. 젠장할. PQR이 뭔지 봤더니 P는 여기 있고 Q는 당연히 얘에 대응되는 지점이니까 Q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대로 여기 사이드 부분이었죠. 그리고 R은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로 올렸을 때잖아.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어차피 이 원이고 어차피 이 가장자리 사이드에서 나오는 거니까 얘를 그대로 위로 올려버리는 거지. 어떻게 위로 올리냐? 이런 식으로 올려버리자고. 그때 짠 생겼을 거고 여기에 5에 대응되는 녀석이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Q는 여기 있을 거고 R은 여기에서 몇 도? 90도로 내린 지점에 여기에 R이 있을 거다. 어차피 요 구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대로 위로 올린 거예요. 따라왔죠? 그럼 OQR 만들었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실제 O는 여기죠. 실제 O, PQR이구나. PQR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요 파란색과 요 평면 사이에 이루는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림 많이 복잡하죠, 지금. 그림 많이 복잡하니까 큰 그림으로 넘어가서 지금 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번 깔끔하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선생님 설명을 하려고 좀 막 복잡하게 했으니까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좋아요. 그림 크게 만들어놨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정리했던 걸 한번 보면 뭐 정사형 내리니까 여기에 원이 이렇게 존재했었고 선이 하나 쫙 존재를 했었다. OPC 여기 구의 중심 C가 존재했었을 텐데 그때 결과론적으로 뭐가 나왔었냐면 이 삼각형 여기에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삼각형이 생겼었는데 결국 마지노선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였고 여기에 Q가 있어서 여기 내려서 Q1 이렇게 생겼다는 거였잖아. 그리고 가장자리 이 원이 여기에 밑에 생기는데 원이 여기에 생기는데 삼각형이 최대가 되려면 어차피 반지름이 높이가 돼야 된다. 따라서 결국 이런 경계값 정확하게 90도인 지점에 R이 있을 거고 그 녀석의 정사형에서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버렸다. 여기는 뭐 O 다시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O 다시.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요 삼각형과 누구? PRQ였죠? PRQ. 요 삼각형. 그때 이 흰색을 빨간색에 내렸을 때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첫 번째, 흰색의 넓이를 찾아야 될 거고 두 번째, 두 개의 면이 이루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야 될 거라고요. 그럼 첫 번째로요. 흰색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흰색의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죠? 잠깐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반지름 까먹었어요. 5였다. 5. 반지름의 길이가 5였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5였다. 그리고 요 길이는 어떻게 찾는데요, 선생님?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 좌표가 2,5,5였어요. 그런데 지금 XY 평면과 평행하게 등장돼 있으니까 이 Z는 볼 필요가 없어질 거고
한마디로 2, 루트 5. 0,0,5와 2, 루트 5,5 사이의 거리니까 요 거리는 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죠? 반지름의 길이가 5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조금 옮겨서 그려본다면 90도. 좀 잘못 그렸어. 미안해요. 3, 5, 90도 이런 표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넓이는요. 뭐가 될 거냐면 8 곱하기 5 나누기 2니까 넓이는 2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면각의 크기를 구해야 돼. 그럼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취할 거냐면 이면각이라는 건 결국 뭐야? 교선까지 뭘 내리고 90도. 이 빨간색에서도 90도를 내리고 이 파란색 선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이면각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길이,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90도를 이렇게 내린 거라고. 요 길이. 그에 해당하는 요 각도가 쫙, RQ를 이렇게 90도를 내리는데, RQ를 향해서, P에서 RQ를 90도를 내리는데, 요 선분과 이루는 각도인데, 고민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선을 하나 추가하는데요. 선을 어디를 추가하냐? 추가는 아니지. 얘를 보는 거야. 보입니까? 얘랑 얘가 뭐가 되는지 보여요? 얘가 90도가 돼요. 그래서 왜 90도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 이 5-라는 건 5를 위로 올린 거라고. 그냥 평평하게. 원래는 얘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얘를 그대로 위로 올린 거라고. 90도였겠지. 왜 90도인데요? 선생님 제발. 여러분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90도인 건 알겠죠? 여러분 뭐가 있었죠? 면과 직선이 있었어요. 면과 직선이 90도면요. 그 면에 포함되는 모든 직선과 이 선 하나는요. 무조건 90도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평면과 Z축은 90도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내렸을 때 여기도 90도 관계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 그림을 따로 빼서 본다면 요런 식이 되는 거야. 여기 P5- 그리고 요 선. 얘가 요 선. 그럼 나머지 하나 우리 요거잖아. 우리가 봐야 될 건 요 이루는 각도를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 길이가 뭐냐? 여기에 y좌표가 5거든요. 여기에 y좌표가 1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4가 되겠죠. 근데 얘가 몇 도라고? 얘가 90도라고. 끝났죠? 누구만 안다면, 요 길이만 안다면 요 길이가 뭔데? 얘거든. 우린 요 빨간색 길이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빨간색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 선생님 그냥 이렇게 찾을게요. 얘 5였고 90도였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5 루트 2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 삼각형과 요렇게 삼각형 넓이 재는 거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아까 넓이 찾아놨어. 20은 2분의 1 곱하기 5 루트 2 곱하기 파란색 길이를 뭐라고 할까? x다 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x는 빰빰하니까 4가 될 거고 루트 2분의 8이다. 4 루트 2다. 여기의 길이가 얼마다? 4 루트 2다. 끝. 4, 4, 16, 4, 4, 16, 2니까 32입니다. 그럼 여기의 길이는 뭐야? 루트 48. 4 루트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이면각의 크기,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4 루트 3분의 4 루트 2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S1이 얼마였죠? 20이었고요. 코사인 값이 루트 3분의 루트 2였습니다. 유리화까지 해서 계산 때리니까 3분의 20 루트 6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앞에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죠? PQ라고 돼 있고요. P 더하기 Q값 구하라고 돼 있네요. 루트 6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23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어려웠죠? 문제를 차근차근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다시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좀 이번엔 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한다면, 뭐가 있었고, 원의 중심이 있었고, 그때, 요, OPC라는 평면,
구가 잘렸다. 근데 이 OP라는 게 Z축이니까 Z축을 포함한 평면과 그리고 누구를 지나가면서 구의 중심을 지나가는 평면으로 잘렸었고 그때 그 평면이 원이 되겠죠, 당연히. 그 원이 되는데 그 원의 정사형을 내렸다. 그럼 당연히 원의 정사형이니까 지금은 뭘로 구성될 거고 선으로 구성이 될 거고 이 원 위에 단면 원 위에 Q가 있었는데 그 Q의 정사형을 Q1이라고 부른다. 마찬가지로 구를 XY 평면의 정사형을 내렸고 구를 XY 평면의 정사형을 내리니까 요런 원이 될 거다. 근데 이 P의 정사형, P는 포함되어 있었을 거니까 P의 정사형은 O의 대응이 될 거고 이 직선은 당연히 O를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 O랑 Q1 그리고 이 파란색 위의 점을 찍어서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Q1은 당연히 이 끄트머리에 있어야 될 거고 얘가 밑변이야? 그럼 높이가 뭐가 되는 거고요? R1이 되는 거고 높이라는 건 어떻게 되겠어? 구의 중심에서 90도로 내렸을 이 반지름 자체가 R1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였는데 얘를 어떻게 맞췄을 때 원래의 상태로 바꿨을 때 요 녀석과 PRQ 요 녀석이 이루는 정사형 구하여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이 핵심이죠. 요 녀석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냐 없냐가 핵심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사형 어떻게 구할 거냐 이면각의 크기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보면 엄청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실제로 손으로 풀려고 하면 많이 힘들어지죠.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풀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기하 어려웠다. 다만 당연히 어려울 만큼 어려웠다. 우리가 예상 범주 안에서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3이었네요. 감사합니다.